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를 관통하면서 주내 곳곳에 비상사태와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2024년 대선에 잠재적 부통령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각국의 의견이 외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중국은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노년층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가격 협상에 나설 10가지 메디케어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제조사들과 협상을 벌인 후 최대 공정가를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변이 피롤라의 감염 사례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백신이 효과가 없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속단속 카메라 연중 24시간 운영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속도 위반 건수는 30%가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띄워지자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기습 도발에 나섰습니다. 교내 총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투명한 책가방을 의무화하거나 가방을 아예 금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 북부 빅벤 지역을 관통하면서 많은 지역에 비상사태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체 5개 등급 중 가장 약한 1등급이었던 이달리아는 점점 세력을 키워 상륙 직전 풍속이 시속 200km 이상인 4등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북부 지역 40여 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20여 곳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점들은 간판을 떼어내고 문과 창문을 판자로 막았고 공군기지와 해안경비대 비행장에 있던 항공기들도 모두 대피했습니다.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시속 111에서 195마일에 해당하는 3등급 허리케인은 나무를 부러뜨리거나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며 현재 이달리아가 해당하는 4등급의 경우 풍속이 130에서 156마일로 건물 외벽을 부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대부분의 나무를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전신주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에도 최고 시속 250km에 달하는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해 8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대선 선거 운동을 중단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재난당국과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은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2024년 대선에 잠재적 부통령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인도계 이민자 라마스와미는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젊고 패기 넘치는 언변으로 다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공세적으로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블레이즈 TV의 글렌 백쇼에 출연해 라마스와미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고려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아주 괜찮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는 똑똑하고 젊고 많은 재능을 가졌다며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또 그는 토론회에서 정말 자신을 차별화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장담하건대 그는 러닝메이트로 매우 훌륭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인도계 정치신인 라마스와미 후보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 하버드대 생물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2013년에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다음 해인 2014년 창업한 바이오 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성공하면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최연소 경선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 첫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선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유능한 젊은 보수라고 내세우는 라마스와미 후보는 지난 23일 트럼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공화당 첫 경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라마스와미 후보는 전날 TMZ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부통령직을 제안받으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와 나의 공통점은 2인자 역할은 잘 못한다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선택지가 폭넓게 열려 있다며 먼저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작년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에게 0.6%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캐리 레이크를 거론했습니다. 또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앨리스 스터파닉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과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그리고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각국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외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히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목요일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행함과 동시에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고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배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급 스킨케어 크림부터 생활용품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이미 구매했던 제품들을 반품하기도 하며 일부 구매자는 제품의 방사능 테스트를 위해 휴대용 가이거 계수기를 이용해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에 방사선 없음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폐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가 안전한 식수 기준으로 간주되는 방사선량의 7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현재 물의 탄소 함량은 규정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21년 4월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처방약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섭니다. 이번 협상이 성공되면 연간 최대 6,497달러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는 최대 900만 명의 시니어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신부전, 혈전, 당뇨병, 관절염, 크론병 등 약가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10종을 발표하고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약가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자노비아, 혈전용 해제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 인브루니카, 신부전 치료제 자디앙, 유방암 치료제 임렌스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시장에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이 의약품 처방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년간 505달러가 사용됐는데 이는 메디케어 파트 D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며 협상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2027년에 15개, 2028년 15개의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협상할 수 있으며
2029년에는 협상 대상 의약품이 연간 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가격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시장에서 의약품을 철수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제조사들은 가격 협상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거대 제약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냈고 진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우리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면 리베이트 비용이 줄면서 납세자들도 약 1,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피롤라 BA.286가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롤라 변이는 표면에서 변이가 30개 이상 발생하면서 쉽게 세포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롤라 감염 사례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덴마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미국과 스위스, 태국의 하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 지역사회 전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돌연 변이 수가 30개나 더 달린 일명 피롤라 코로나 변이는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어 올 가을 실시될 예정인 추가 접종이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 과학보좌관 케이틀린 제텔리나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피롤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단 새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고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텔리나는 새 변이가 널리 확산된다면 백신과 기존 감염을 통해 생긴 항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팍스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피롤라 같은 고도로 변이된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시 체계가 크게 완화된 상태여서 새 변이가 쉽게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롤라 변이는 아직 크게 확산되지 않았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도 새 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CDC는 거의 모든 사람이 면역을 가진 상황이어서 코로나가 과거처럼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신속 반응 검사로도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단속 카메라를 연중 24시간 운행에 돌입한 지 1년이 넘어섰습니다. 카메라 단속 시간 연장으로 속도 위반이 30%,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약 25%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24시간 과속카메라 운영에 돌입한 이후 뉴욕시의 속도 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8월 기준 과속 위반이 30% 감소했으며 이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도 25%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뉴욕시에서는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주중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지 않는 심야 시간에 음주 및 난폭 운전이 늘어나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작년 7월 이후 단속 카메라 24시간 연중 무휴 가동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되며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뉴욕시 750여 개 학교 주변에 설치된 2,200여 대 감시 카메라가 주 7일 24시간 가동을 시행했습니다. 보로별로 따져보면 퀸즈 블러바드에서 16%, 맨해튼 암스테르담 애비뉴 인근에서 18%, 브루클린 킹스 하이웨이에서 33%, 더 브롱스 터먼트 애비뉴에서 45%의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스쿨존 제한 속도는 10마일이며 과속 시 $50의 티켓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심야 시간대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기습 도발에 나섰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띄어진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4번째 도발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밤 11시 40분경부터 50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 나섰고 한국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후 37일 만으로 지난 도발에 이어 이번에도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돼 이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1B는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며 본래 핵투발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와 관련해 남조선은 말 그대로 죽음의 백조가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호수로 전락됐다며 B-1B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 실시된 미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은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고 현재 두 국가는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진행 중입니다. 합참은 한국군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 연습과 연합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와 추가 징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내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자 개학을 앞둔 일부 학교들은 관련 예방을 위해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책가방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최소 27개 지역 교육청에서 책가방 관련 규제들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 새학년 개학을 앞두고 투명 백팩을 의무화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K-12 학교 총기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데이비드 리드먼 씨는 일부 학교가 이미 2000년 중반 총기 사건 이후 투명 백팩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지역 학군에서 총기 사건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드먼은 총기 사건을 겪지 않은 학교들조차 반사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이미 221건의 학교 내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모두 305건으로 9년 전인 2013년에 34건에 9배로 늘었습니다. 미시시피주 코빙턴 카운티의 버벳 듀티 교육감은 올 가을 새학기에 처음으로 투명 백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6세 어린이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총으로 쏘는 사건이 벌어진 버지니아주의 뉴포트 뉴스시 학군에서는 투명 백팩 의무화는 물론 총기 탐지기 설치 등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휴스턴 근처 사이프레스 페어뱅크스 독립교육청 역시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투명 백팩을 의무화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두 번째로 큰 관할 지역을 보유한 댈러스 독립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범 실시한 뒤 올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없이 투명 백팩 소지를 의무화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교수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치 타이레이는 13년 전 대학 입학 전국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려 언론에도 소개됐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캠퍼스 응용 물리과학과 조교수로 최소 2건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치는 교내 총기 소지 및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18일 치는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치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캠퍼스에는 긴급히 대피령이 내려졌고 모든 수업이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학생들이 혹시 모를 총격을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노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민자가 늘면서 앞으로 3분기 동안 약 50만 명의 노동 인력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따라서 약 360만 개 수준의 갭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했습니다.
노동 인력 중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해외 출생 근로자 비율은 1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취업비자와 영주권 승인으로 인한 노동자 수는 33만 5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2022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도 전년에 비해 31% 늘어난 16,172명으로 이 중 64%는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민자 유입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고등학교 랭킹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는 웨스트 할렘에 위치한 CCNY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고교가 전국 22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2년 연속 뉴욕 일원 고교 랭킹 1위에 올랐던 퀸즈의 타운샌드 해리스고는 2위로 밀렸습니다. 이어서 요크 칼리지 부속 퀸즈 과학고가 3위, 스타이브슨트 고교는 올해 뉴욕주에서 4위, 전국 34위에 선정됐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테크 고교가 5위, 브롱스 과학고가 6위 등 특목고들이 뉴욕주 상위권에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특목고인 유니온 카운티 마그넷 고교가 1위, 미들섹스 카운티 스템 고교가 2위를 차지했으며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 고교는 뉴저지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버거킹이 햄버거 패티 등의 크기를 실제보다 광고에서 크게 묘사했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거킹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올트먼 판사는 버거킹이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방어하고 배심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며 버거킹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소비자 100여 명이 집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구제 제도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적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